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대한제당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000원에 1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몇 년 됐죠? 몇 년 되셨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해 줬거든요. 네. 목표가까지 올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프로 대표님이요. 네, 민푸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지금 진입하신 지 좀 몇 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요게 지금 2023년에 이제 4,000원 위에 있었는데 혹시 23년도에 진입하신 게 맞나요? 그때 샀을 거예요. 아유, 그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요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빠르게 나오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수익 실현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뭐 어떻게 얼마까지 빼야 되나 목표가까지나 올까 싶어가지고.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오늘 상각한 이유는 알고 계세요? 몰라요, 오늘. 요거 정치 테마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여기였어요. 예, 아시죠? 정치 테마가 섞이면은 종목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널뛰기 해요. 네,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 내일 하한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요거 좀 오래 들고 있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은 그 이상을 바라봐도 되는데 문제는 네. 이런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혹시 빠르게 탈출하고 싶으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일매일 봐야 돼요. 혹시 빠르게 좀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차트를 좀 보실 수 있나요? 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실까요? 요즘에 빠르게 대응을 못해요, 지금. 바빠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그러면 시장 개장할 때는 잠깐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시장을 개장을 딱 했는데 얘가 만약에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딱 멈춰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네. 그게 아니라면요. 사실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덕수 테마주로 꼽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한덕수 총리는 뭐 대선 후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계속 연상으로 상한가로 계속 간다면 그때는 보유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달릴 때 적당히 익절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매수가까지 가서요? 매수가 이상으로 가면은 거기서도 익절을 하시고 지금 사실 4,000원이면은 거의 다 오신 거잖아요. 아까 네. 18% 갔다가 뭐 10%까지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좀 들어갈까 하다가 안 들어갔더니만 생각하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 빨리 탈출 안 해도 돼요라고 하시면 대선까지 사실 조금 놔둬도 괜찮다고 하시면 놔둬도 됩니다. 왜냐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뭐 10% 비중이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하시면은 좀 이제 그 베팅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시는데 저는 약간 리스크를 줄이려면 좀 빠르게 하루 이틀 안에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고 만약에 내일 개장을 했는데 여기 이제 막 쫙쫙쫙 떨어진다 그러면 재빠르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재빠르게 그냥 매도 처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면서 쫙쫙쫙 빠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더 들고 가도 되고요? 네, 들고 가도 되십니다. 근데 다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한덕수. 네, 여전히 고민되시겠지만 하루빨리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19번 또는 문자 샵 2034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네이처셀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28,500원에 30%입니다.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또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예?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염정 선생님.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종목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제 어떤 재료로 들어가셨는지는 지금 알고는 계시죠? 지금 예,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이었었죠. FDA에서 승인이 나왔는데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에 대한 지정을 받았죠. 퇴행성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조인트 스템. 이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3월 말부터 해서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는 거래량 설리면서 최근에 좀 상승 추세 나올 때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3만 그 금액대를 보니 이제 28,500원이셨으니까 아주 고점에선 잡으시진 않으셨고 이번에 뭐 어제 그제 잡으셨나요? 아니면은 예. 그게요. 예, 그제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양봉에서 최근엔 음봉 흐름으로 좀 바뀌면서 추세적인 부분은 좀 살짝 좀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셔서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린 것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을 좀 크게 나타내는 종목들이 다소 좀 출현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지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재료가 좀 강한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혁신치료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매출로 반영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기대하기는 좀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모멘텀이 사라질수록 주가는 조금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최근 3거래일 동안 이제 수급을 보니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팔면서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수급이 좀 돌아와주거나 거래량이 한번 좀 크게 실리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만약에 양봉 흐름을 나타내는 구간에서 매수하신 구간 내에서 만약에 좀 접근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고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멘텀으로 움직인 거래일 기준으로 한 15거래일 정도 움직였었는데 한 달 정도 움직였었는데 이에 대한 재료가 만약에 좀 약화될 경우에는 주가가 기존에 이제 갭상승한 부분보다 좀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일 또 체크해 가시면서 일단 저는 매수가 근접하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매도 의견 드리면서 보유와 절반 뭐 같이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전문가님 투자 의견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마늘 공장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2,300원에 네. 19%.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 작년에 네. 많이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푸른 대표님이요. 네, 민푸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요거 추매 한번 하셨을까요? 아니요. 추매 안 하셨어요? 예.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단 손절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러면 추매를 예. 혹시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몰라서 못했어요. 올라서 지금 요게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13,000원인데 여기서도 사실 추매가 지금도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추가 매수를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할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추세를 약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그린 이 파란색 선이 하락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이제 옆으로 삐쭉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느냐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마녀공장이 지금 이렇게 추세를 조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수 얘기가 나와요. 지금 M&A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1월부터 지금 흐름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괜찮지만 괜찮다고 지금 볼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M&A가 좀 양날의 검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면요. 한올시스트처럼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다가 절절절절절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타이트하게 빠르게 가면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좀 우상향이 빠르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서 사실 빠른 탈출을 위해서는 지금 추매를 하고 올라갈 때 일부 다시 추매했던 거 덜어내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네. 혹시 추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추매 안 한 상태에서 전략을 짜드릴까요? 안 한 상태에서 잘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막 벗어나라 그러는데 요거를 다시 하락 추세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검은색 선 보이세요? 네. 요 검은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중에 121선이라서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를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 전저점이 13,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17,500원이에요. 근데 지금 17,500원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추매 시점도 여기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17,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13,00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7,500원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횡보를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좀 희망이 조금 바로 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17,500원을 깬다? 그때는 이제 조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겠죠? 예, 17,500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7,500원 위로 보면은 얼마까지 열려 있습니까? 아, 위로요? 그럼 17,500원을 잘 지켜준다면 2만 원에서 한번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2만 원이 지금 여기 볼린저 밴드 상한선하고 또 장기 이동 평균선 맞닿아 있어서 2만 원에서 저항 한번 받을 건데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2만 원에서 저항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2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수익 실현도 가능해요. 그래서 위로는 2만 원이 고비, 아래로는 17,500원이 아주 중요한 라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얼른 해결되셔서 따뜻한 4월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클로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에 18,000원. 네, 그래도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한 6월, 7월까지 들고 갈 작정인데요. 네네. 나 한 3만 원 보는데, 네. 보스턴, 나스닥 상장도 있고. 네, 장기적으로 3만 원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카트 하신 분, 민프로. 예. 네, 민프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커트가 아니라 묶은 겁니다. 예, 뭐 어찌됐든 클로봇이 제가 사실 그 추천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이 종목, 이 클로봇이라는 기업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빛이 나는 기업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비중이 5%라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혹시 분할 매수를 하려고 5%를 진입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처음에 한 30% 되다가 좀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5% 남아있는데, 이거는 좀 오래 가져가 볼까 하는 중인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습니다. 5%가 갖고 계시니까 요게 사실 좀 조정이 올 때마다 담는 게 좋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상승 한 번이 상승 파동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좀 가격 조정이 와야 되는데 가격 조정이 안 오고 지금 옆으로 좀 눕는 형국이 나와요.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계단식 상승이라 그래서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하는 힘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길게 보셨다고 하니까 얘가 이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전고점을 뚫지 않는 한은 이 박스권을 만들 건데 이 박스권을 만드는 바닥권에서 다시 바닥권에 올 때마다 5% 추가 매수, 5%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16,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으로 16,000원이 온다면 다시 그때 5% 매수도 괜찮습니다.
거기 18,000원이 지지선 아닙니까? 아, 18,000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선 매물대 요런 거는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긋는 게 매물대고 이제 지지라인이라는 건데 사실 18,000원이 지지라인으로 보셨던 이유를 좀 볼게요. 18,000원이 매물대 중에 하나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 저점,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지금 16,000원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6,000원으로 한번 이제 16,000원까지 좀 열려 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16,000원까지 혹시나 조정이 오면은 이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치면은 상반기로 지금 이 위로는 여기가 2만 원, 28,000원짜리네요. 28,000원이 또 고비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겁니다. 짧게. 그래서 28,000원을 이제 돌파를 한다면 24,000원까지는 이제 쫙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갈 수 있어요. 어제 21,000원 찍고 왔거든요. 21,000원이요? 예. 네, 그러니까 요 28,000원, 21,000원 라인이 이제 지금은 저항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얘가 추가 매수를 못 했는데 요 21,000원을 뚫고 24,000원을 갔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클로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하냐면 지금 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건 아까 보스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아시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전략을 짜가면서 이렇게 추가 매수 하시는 거 괜찮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19,000원인데 18,000원 500원 오면 5% 추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실익이 없어요. 16,000원으로 내려갔을 때 조정이 오고 이제 16,000원에서 딱 지지받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18,500원 부근에서 사시는 거면은 사실 비중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21평 지지받고 내일 좀 흐름이 좋다라고 하셨을 때는 나중에는 덜어내셔야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HLB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HLB, 78,000원에 네. 10% 정도.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3월 19일인가 한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게 상승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이사님요.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LB를 지금 보유하셨는데 지금 78,000원, 7만 원 선대에서 매수하셨다라는 부분은 올 초 정도 매수하셨고 아까 3월 때 언제 매수하셨다 그랬죠?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 혹시 하셨었나요? 3월 19일인가 해서. 3월 19일 정도. 그러면 이제 급락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매도를 하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FDA 허가권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 쪽으로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 둘 중에 하나였죠. 근데 뭐 예상과는 다르게 일단은 시장이 종목이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은 개파락한 이후에 다소 이제 약간의 좀 하락폭은 만회를 했습니다만 좀 쉽지 않은 구간에 있긴 합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기대감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일단은 재료가 완전히 다 단기간에 일단 소멸된 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당장 뭐 팔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시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회복 탄력성을 보이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만 모멘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만 원대 위로 또는 6만 5천 원대까지 만약에 갭상승분을 메울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아쉽지만 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일부는 저는 털어내고 가신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오히려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뭐 비중이 그래도 다행히 아주 크시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반대로 갔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손절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급등 나오는 뭐 시장이 지금 워낙에 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그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빠르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에 큰 힘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텔레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4,400원에 사가지고 20%거든요, 비중이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몇 달 됐는데요. 네. 2만 원 가까이 갔는데 그때 못 봐가지고 놓쳤어요. 파는 거를.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네.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민푸른 대표님요. 네, 민푸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정말 힘들죠. 매도를 못하고 들고 네네. 있으면 이거 못 팔거든요. 속상해서 못 네. 팔아요. 왜냐면 빨간불이었던 걸 봤다가 놓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텔레칩스가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우리 하나하나를 좀 따져볼게요. 일단 텔레칩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예,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현대차나 기아가 이제 차 쪽 완성차 업체가 주가가 괜찮으면 얘도 영향을 받고 반도체에 어떤 좋은 이슈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얘도 영향을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냐? 완성차 업체. 지금 트럼프의 관세의 가장 최대 피해 업종이 자동차예요. 네. 네, 자동차. 그래서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때 2만 원 가까이 한번 갔다가 이제 하락 추세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을 다시 했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14,0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요 검정색 선 보이시죠? 예. 요게 120일 이평선이어갖고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이라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요거를 무너지게 되면은 얘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보유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비중이 좀 있어서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저점이 9,9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0,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10,000원을 깨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지하가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좀 길게 갖고 있어도 되니까 손실은 좀 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악 물고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길게 있어도 이익만 생기면 괜찮아요. 아, 길게 해도요? 예, 이익만 생기면. 그러면은요. 지금은 이제는 추매는 안 돼요. 네. 추매는 안 돼요. 추매는 안 되고 만약에 얘가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서 10,000원으로 온다 한들 또는 10,000원 그 이하로 간다 한들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 2년 뭐 걸릴 수 있다, 몇 년 걸릴 수 있다 하고 내버려 두셔야 돼요. 네. 만약에 어떤 이 텔레칩스에 대한 왜냐면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얘가 실적 개선의 어떤 이런 것만 있어도 주가는 갑자기 확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탈출하시거나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완전히 냅두셔야 돼요. 그냥 잊고 그냥 덮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완성차 업체가 다시 시장에서 조금 힘을 되찾을 때 얘도 같이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제가 보유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제는 덮어놓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격이 올까요? 당연히 오죠. 2만 원 선. 이게 하도 오래 물려 있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일방적인 하락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올라와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라서 그렇지. 나는 괜찮아. 오래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놔두시는데 대신 만약에 한번 팍 올라왔을 때
비중은 조금 덜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요 말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투자 의견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뭐라 그랬나? 큐브엔터.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8,750원이요. 18,750원이 맞으실까요? 18,580원. 아, 18,580원이요. 네, 20%.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한 달 안 되셨는데 또 엔터 관련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이사님.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브엔터를 조금 고점에서 잡으셨네요.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서 좀 잡으셨긴 했습니다만 보유 의견을 드린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큐브엔터뿐 아니고 엔터 종목들이 지금 4월 들어서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나타냈었죠. 최근 며칠 동안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전고점까지는 조금 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반적으로 다 좋게 봅니다.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죠.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은 문화적인 개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관련된 쪽에서 수혜는 엔터가 가장 좀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큐브엔터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 높다라고 아시기 때문에 이 종목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브엔터의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엔터 쪽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절반이 안 돼요. 엔터 쪽에 대한 비중은 한 30-40% 되고요. 나머지 한 50%가 이제 화장품 쪽이 들어가요. 화장품이 뭐냐면 잘 알고 계신 VT입니다. VT가 자회사고요. 그에 대한 연결 실적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엔터 쪽도 있겠지만 또 VT 쪽에서의 최근에 매출 반등이 나타나면 동반해서 좀 반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큐브엔터 주가는 엔터 쪽에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좀 높지만 너무 그쪽이 편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아티스트에 좀 국한되어 있다는 게 조금은 다른 엔터주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오히려 지금 16,000원대 한 15,000원대 만약에 좀 조정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살짝만 더 비중을 실었다가 18,000원대 위로 해서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18,000원대는 뚫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잘 많이 빠질 때는 좀 이에 대한 부분 체크해 가시면서 살짝만 비중을 조금은 좀 늘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러다 대신에 나올 때 이 종목이 다른 뭐 우리 하이브라든지 SM 같이 시장을 같이 리딩하는 종목은 사실 아니고 좀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한번 변동성 세게 주면서 확 뜰 때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매는 얼마 정도예요? 네? 추매는 얼마 정도? 추매는 지금 전 15,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추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뭐 그렇게 안 내려오고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더 좋고요. 일단 15,000원대 만약에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약간만 늘리시면서 오히려 좀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면은 추매를 하되 오히려 다른 엔터 종목을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큐브엔터의 비중을 너무 실는다기보다 엔터가 전반적으로 빠졌다가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뭐 SM이라든지 대형주들을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좀 과했었던 구간이 JYP인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오히려 좀 담아가시면서 엔터 쪽에서 좀 포트를 살짝은 좀 늘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목 고민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오늘도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